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학교나 학원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방역 패스를 10대 청소년들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제라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학생들과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방역 패스 논란,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희 위원장님, 이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정신이 좀 없고요. 우리 CBS가 시청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신도혈경 노동자들 지금 파업 농성이 100일이 넘어가고 그렇죠. 단식도 네. 10일이 넘어가는데 네.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 거버넌스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울산이 이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도시에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 예비 사업에 네.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좀 더 시민 당사자들에 맞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조금씩 신경을 한번 써보죠. 오늘 정치팩토리 출발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 네,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방역 패스 논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희 위원장님, 먼저 이 방역 패스가 정확히 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 11월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좀 회복하자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함께 등장한 단어가 방역 패스인데요. 네, 방역 패스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네, 실제로 접종 완료가 됐다라는 전자증명서 있잖아요. 우리 네. 어디 들어갈 때 다 나오죠. 그리고 그렇죠. 또 전자증명서 활용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증명서 가 있고요. 보건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신분증에 예방접종 스티커도 많이 부착해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이제 미접종자일 경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방역 패스를 하시려면 PCR 음성 확인서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동천체육관이나 이 관내 운영되고 있는 검사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확인을 받으시면 그게 이제 개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공공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출입이 좀 가능하신데,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하고요. 근데 현재 농점은 실제로 이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그리고 또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12세에서 18세까지도 실제로 이제 고위험 다중시설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 확대해야 네. 된다라는 게 발표되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유예 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서울에서 이 학부모 단체 방역 패스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방역 패스로 인한 논란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아실 텐데 네, 고등학교 2학년이 제출한 방역 패스 반대 국민청원이 단시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 중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집회들,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각각 입장을 좀 발표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맞은 고3 학생 2명이 이미 죽었고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코로나19로 죽은 유초중고생이 한 명도 없는데 백신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이 있다. 현재 백신 사망자가 1,300명이 넘는데 청소년 방역 패스 실시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전달해라. 그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뭐 비타민 C나 D를 학생들한테 충분히 보급하는 게 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과 중증 환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싱가포르처럼 충분한 보상을 좀 해라. 그리고 백신 접종이 장기적 위험이 네. 없다고 주장하는 질병청장이나 네. 업무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대통령이 향후 백신 위험이 사실로 공인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라. 라는 이제 강력한 주장도 했고요.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네. 소아청소년 접종률 높이려면 백신 안전성 입증이 중요하고 안전성 우려 해소하지 않고 압박 행정으로 하면 반감만 더 불러일으킨다. 네. 특히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은 당장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 강요라서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구구절절이 좀 동의가 되는데요.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곳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전국 초중고 학부모 21,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보니까 응답자의 92.7%가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한다. 찬성은 6%에 그쳤고요. 네. 또 71.2%가 백신 안전성을 믿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해서 반대한다는 게 16%나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중 44%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 백신 안전성과 상관없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48% 됐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응답자 59.8%가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자녀 백신 접촉을 좀 유예시키겠다. 그리고 또 네. 백신 안전성이랑 상관없이 나는 접종 안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31.2%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근데 핵심은 11세에서 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인 것 같은데 이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의 해법이 궁금해요. 해법은 뭔가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 변이가 좀 미리 그 예상 가능한 형태로 변이가 일어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변이 내가 범주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까지 가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성인은 물론 이제 소아청소년까지 중증도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면 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정부의 방역 패스 같은 지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과연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나. 정부의 이런 지침 속에 답답한 거는 과연 청소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토론이 있었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을 네. 설득시키기 위한 행동은 무엇이 있었던 건지 단지 전문가들과 외국의 사례만을 참고해서 최소한의 이익, 최대한의 이익을 당사자들과 이야기 없이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 있다고 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백신 접종 계속 권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죠. 방역 패스도 필요하고요. 네.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의 안전성만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경미한 두통이나 근육통부터 뭐 심근염 다양한 백신 이상 반응이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망까지 연결되는 사고들도 계속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인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압박 행정을 펼치는 건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짚으면 그 아까 교사단체에서 입장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다 같이 그렇죠. 줄 서서 예방접종 불주사 맞았던 거 맞았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백신 접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정책을 세운 것이 이건 정말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네. 안전보다는 백신 접종의 효율성, 편의성만을 우선으로 둔 네. 정책 아니냐. 이건 당장 추진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네. 학교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할 때 백신 접종 학생이랑 미접종 학생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 쟤는 맞았네? 난 안 맞았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백신 접종에 압박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거의 의무화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단체 예방 접종 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오지 않고 간호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리고 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백 명한테 한 명의 의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문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예. 실제로 백신 보관을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출장에서 단체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백신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장 대응이 어렵죠. 의료기구가 네. 갖춰진 의료시설이 아니니까. 네. 이거 백신을 접종하고 며칠의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우린 그 병원 찾아가면 되잖아요. 며칠 네. 전에 저 맞았는데 여기 이상해요 하면 되는데 네. 학교에서 받은 친구들은 이제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상담할 건가 책임 소재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좀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렇죠. 안전성. 그리고 또 다른 논점이요. 변이 바이러스를 이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문제잖아요. 최근에 이 오미크론으로 떠들썩한데 이에 대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남아공에서 시작된 누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했는데 네. 사실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자들을 감염시킬 만큼 전염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장상은 매우 경미하고, 그러니까 고위험성은 낮아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위중증 및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들 우리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해서 깜짝 놀라서 네. 그리고 또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다들 초긴장 상태이긴 한데 정작 그 바이러스의 이제 파괴력 자체는 상당히 낮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백신 이것을 좀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한테 접종을 강제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전히 이제 학생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네. 이게 또 반대 논거로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방역 패스가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1세기 들어서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 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재갑 교수의 의견을 조금 인용하자면 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뭐 안정성, 부작용 그리고 나이대별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방역 패스가 그런 방책으로 저는 또 생각이 들고 있고 방역 패스가 접종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물론 이제 행복 추구권이나 기본권 침해 등이 되겠지만 네. 백신을 맞지 않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면이라는 한 가지 예시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침해의 범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네. PCR 검사 그게 쉽지는 또 않잖아요. 그죠. 예, 네.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6번을 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큰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PCR 검사를 한번 해서 네. 음성 확인이 확인되면 그게 48시간 동안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자만 있으면 이틀 48시간은 괜찮은데 하루에 6번을 하셨다고요? 6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 어. 안에 점막이 부었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다들 개인차는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태인 씨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정부가 채택한 이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냐라는 건 정말 좀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방역 패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역 패스랑 접종이랑 이 두 가지 없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네.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방역 패스라는 게 미성년, 이렇게 유아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는 문제는 또 다른 그렇죠. 거라서 네.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신중할 필요가 또 있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지 궁금하고요. 아까 싱가포르 얘기하셨잖아요. 네.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럽 선진국이라 일컫는 독일의 경우 베를린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지만 실내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독일 이야기고 그리고 6세에서 12세 어린이도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 없이 학생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데 방학 기간에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 백신 접종 증명서나 검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연령대는 5세 이하 뿐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은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박물관과 문화시설, 스키장,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6일부터는 12세 이상도 식당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인 이제 청소년들은 실내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16세 이상에게도 방역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같은 방역 패스 적용 연령대는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에 아무래도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은 11월 초부터 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역시 11월 말부터 5세에서 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을 개시했잖아요. 반면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12살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네. 방역 패스는 18세 이상에서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세에서 11세형 코로나 백신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착수한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방역 네. 패스 되게 강하게 펼치고 있고 네. 심지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나라랑 왠지 좀 상황이 다른 건 유념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네. 조금 유럽이랑 기준이 다른 거는 네.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패스를 전면 적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태인 씨가 예시한 몇몇 나라가 예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이렇게 위완료자가 돌아다니면 200만 원 벌금 물리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네. 대학생은 백신 패스 없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지만 네. 12세, 18세 청소년은 아직 예외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에게는 아직 이런 걸 두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호주의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학교에 종사하는 성인에 해당하는 거고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에 많이 다니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비교는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 적용하는 나라가 이제 아직은 없는데 이게 바로 적용시키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큰 전제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에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간 염증 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소아 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에 따른 학습권 침해, 시민적 위축 등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적 결손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 효과와 함께 네.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좀 권장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권장과 의무와는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뭔가 네. 강제적이면 사람이 거부감이 들죠. 네. 그래서 김동연 한림대 의대 예방학과 교수는 네. 학생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다. 근데 감염됐을 때 이제 후유증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되게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을 그리고 또 학생을 통해서 부모나 조부모, 할아버지 그렇죠. 할머니한테 전파 네, 가능성이 이게 문제죠. 있어서 네. 이게 문제잖아요. 네. 또 김종현 성 빈센트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백신이 심낭염이나 심근염을 유발한다는 걸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후에 발생할 위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아동들에게 코로나 접종 또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좀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코로나19 방역 패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겸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좀 제시를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이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냐 그 문제가 주일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김부겸 총리께서 얘기한 워딩을 보면은 네.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나라의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이러한 정책에 답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를 확인했고, 네. 근데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청소년과 학부모. 제발 조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오늘도 구조가 또 필요하다고. 소통이 문제다, 그렇죠? 소통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정보 접근권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팩트체크 계속 교차로 확인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해 보면 지난 7월 10일 기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2,044명인데 이 중에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14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이 아닌 네.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렇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남는 것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인데 네.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병상, 공공병상 확보나 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부족함을 네. 국민들한테 좀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국민 모두한테 백신을 맞아라. 그리고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반발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정치화 행정이 좀 주목해야 할 거는 공공병상 확보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고 맞아요. 네. 신뢰감을 줘야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너무나 네. 미흡해서 여전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에서 네.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네. 백신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요. 참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지혜롭게 좀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안녕.